여러분 혹시 파닉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책을 잘 못 읽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굿맘TV. 안녕하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도 잘한다. 굿맘TV의 지니쌤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의 계속되는 고민이죠. 파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잘 책을 읽지 못하는 건지, 내가 집에서 혹시 진행을 잘못해준 것이 아닌지, 혹시 학원에서 잘못 배운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했는데 잘 읽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일 수 있어요. 총 5가지 이유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아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실수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파닉스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한 채 파닉스 문제집만 푸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또는 학원에서 파닉스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것보다는 교재 자체를 다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많은 파닉스 교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카페에서 하는 공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재를 사신 다음에 유닛별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셔서 뭐 인증 이벤트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서 그냥 그 완주하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파닉스를 왜 하는 것일까요? 자, 파닉스를 하면 아이들이 발음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죠. 자, 원어민들은 소리를 먼저 듣죠. 자, 그래서 그 소리, 음소 인식을 phonemic aware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지고 letter, 글자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글자를 봤을 때도 아이들이 이 규칙에 의해서 한번 조합을 해본다라면 이런 글자겠구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파닉스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냥 문제집을 푼다는 느낌으로 나가시다 보면은 5권, 4권 이렇게 다 마치신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집에 글자를 채우는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sight words를 따로 학습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제집 풀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알파벳 음가도 정확하게 다 뗐고,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글자가 조합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파닉스 교재를 다 마쳤는데도 아이가 문장이나 책을 잘 읽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sight words를 같이 학습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sight words의 양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sight words랑 파닉스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병행해 주셔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자, sight words를 모른다면 완성된 한 문장을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his is a big cat 라는 문장을 읽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big랑 c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닉스 규칙에 맞는 단모음 CVC words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this, is, a 이 3가지는 모두 다 sight words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진 찍듯이 통문자로 암기를 해야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내려갈 때 이 sight words를 모른다고 하면 모두 다 읽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닉스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은데 파닉스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기본 규칙에 맞기 때문에 big, cat 같은 단어들 읽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응용하고 패턴을 배우면서 활용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모두 병행해 주셔야 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sight words를 몇 개나 어느 단계에서 하면 좋은가
말씀드릴게요. 보통 파닉스 교재의 2권 정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파닉스 교재 4권, 5권이 끝난 시점까지 약 200개 정도의 사이월드를 노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이월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찍듯이 총문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고 바로 이 단어가 뭐다. the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딱 보고 이거는 이 소리야. 그러니까 alp의 A와 사이월드의 소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 어는 사진 찍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어의 뜻을 암기하거나 또는 스펠링을 암기하는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드 넘기듯이 플래시 카드 넘겨주시면서 그냥 계속해서 노출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월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보다는 기능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대1로 단어의 의미까지 전부 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많이 보여주고 많이 노출을 해서 우리가 파닉스에서 배우는 그런 패턴들을 학습할 때 중간중간에 사이월드까지 같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0개가 만약에 파닉스를 하는 동안에 다 우리가 못 훑었다라고 하면 초기 리딩 단계 있죠? 초기 리딩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노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이월드 자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PDF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재가 참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너무 축약된 교재를 사용하셨을 경우입니다. 자,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교재는 총 5권에서 4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권은 보통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A부터 Z까지의 음가를 정확하게 소리낼 수 있는가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hort vowels라고 해서 단모음. 그리고 세 번째는 long vowels라고 해서 장모음. 그리고 네 번째로 4권과 4권과 5권에 어떤 책들은 이제 4권과 5권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4권짜리로 끝나기도 하는데요. 이 4, 5권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연속자음, 이중자음,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파닉스를 처음 하는 친구들도 한 권짜리 교재나 3권짜리 교재 이런 것들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학습을 해서 절대 학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축약된 교재로 학습을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휘라든지 뭐 패턴의 연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책으로 한 번 돌렸다 또는 2번 돌렸다 하더라도 좀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책을 접했을 때 실제 영어 책을 딱 받았을 때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자, 네 번째. 모음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교재 살펴봤죠. 교재가 1권에서 5권까지 구성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 1권은 알파벳. 알파벳에 뭐 있죠?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죠. 자, 그리고 2권에서는 단모음. 그리고 3권에서는 장모음. 그리고 4권은 보통 자음이 나오고요. 이중자음 같은 것들, 연속자음. 그리고 5권에서는 이중모음이 나옵니다. 자, 총 5권으로 구성된 책 중에서 4권이 다 뭐에 관한 건가요? 모음에 관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머님들이 알파벳도 뭐 뗄 때 보시면 그냥 우리 아이들은 알파벳 자음 같은 것들 잘 알아요. 그냥 그걸로 알파벳을 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모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모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지 그 음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는지 그것들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닉스 교재에 많은 권들이 사실 모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모음이 알파벳에서 배우는 그 소리 음가와 2권의 단모음에서 배우는 그 소리 음가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단모음 소리가 있고요. 그게 장모음으로 바뀌면 A, E, I, O, U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 소리, 장모음 소리 이 구분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입니다. 5번째는 파닉스를 할 때 딕테이션 과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파닉스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자,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떻게 철자로 표현되는지 쓸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어머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 어린데 딕테이션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다 합니다. 파닉스 단계에서 소리 조합, CVC words의 조합을 정확하게 발음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받아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쓴 단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듣기가 된 거고 그 듣기를 통해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파닉스 단계에서 연습을 시켜주시면 리딩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또는 집중 듣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딕테이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파닉스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얼마큼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단모음이 끝나고 장모음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이를 앉혀놓고 뭐 hat, mat, 뭐 cat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한번 불러봐 주세요. 그럼 아이가 그 소리를 크, 아, 츠 이렇게 각각을 불러주시면 아이들이 그 소리를 각각 개별 단어들을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적었다라면 그거를 조합을 해서 한 단어로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아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파닉스 교재를 그냥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읽기를 전혀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파닉스 끝나고 그냥 읽기 시작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파닉스를 하면서 읽기를 병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한글 공부할 때 어때요? 아이들이 한국말 배울 때 자기 이름도 한번 써보고 가족 이름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간판이 있는 것들, 간판에 있는 한국어 글자들을 읽어보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책을 막 유창하게 읽진 못해도 어떻게 하나요? 책을 꺼내서 책의 표지를 읽어보는, 제목을 읽어보는 활동들 해보신 적 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닉스를 진행을 하면서도 집에 있는 영어 책을 꺼내서 어떤 표지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cat, mat, hat 이런 단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라면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꺼내서 우리 cat 있는 거 한번 다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또 mat 있는 거 다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집에서 엄마와 활동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가 만약에 배우고 있다, 파닉스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권이 몇 권인지 어머님들이 좀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권에서 나오는 어휘들 또는 sight words 같은 것들을 집에 있는 영어 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거 없는지 그 다음에 영어 책에서 한번 아이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는 활동들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나중에 파닉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영어 책을 접했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책이나 스토리북 같은 거에 굉장히 서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파닉스 배울 때 알파벳 A부터 Z까지 배울 때 똑같은 철자나 똑같은 서체로 된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막상 우리가 그림책이나 이런 스토리북에서 글자를 접했을 때는 글자 모양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아이들은 조금 겁내하기도 하고 어색해하기도 해서 못 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가정에서 집에 있는 영어 책을 좀 많이 활용해서 또는 도서관에서 빌리셔가지고 그 활동들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우리 아이들 파닉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자, 혹시 만약에 아이들이 파닉스를 다 끝났는데도 잘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실수를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을 조금 놓치셨는지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반복해 주시면요. 아이들 파닉스 다시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 지점만 조금 보강해 주시면 금방 나아질 거고 금방 잘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제가 또 바로 이어지는 영상은 아닐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파닉스 이후에 리딩을 어떻게 좀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굿맘TV